자, 봅시다. 또 오늘 진도 좀 나가고 즐거운 공부의 시간을 조금만 가집시다. 자, 일단 증가함수가 다 누구한테 달려있죠, 수민아? 증가함수 잠깐 복습을 해보면 증가함수는 누구한테 달려있죠? 어디서 보면 되죠, 증가함수는? 그치,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 그러니까 증가는 도함수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증가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감소하게 된다. 요게 이제 사실은 모든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인 거죠. 저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 원리만 가지고 몇 차 함수랑 몇 차 함수를 그린다?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그리게 된다. 이게 시험부터 끝이야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3차 함수 그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대에서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때 몇 가지 했는지 그랬는지 수민아 기억 좀 나십니까? 3차 함수 몇 가지로 나눠지죠? 6가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오늘 또.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다 기억나요, 우리? 당연히? 다 기억나요? 빠르게 그릴 수 있겠네, 그러면? 빠르게 그리는 거 없지 않을까? 그래서 도함수를 총 몇 가지 나눠죠? 3차 함수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도함수 2차 함수를 총 몇 가지 나누죠?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판별식에 따라서 최고차 함수랑 양수일 때만 그려봅시다. 그러면 도함수 y는 f'x가 2차 함수인데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총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도함수를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함수를 3가지. 도함수가 3가지가 됐을 때 여기 본함수는 어떻게 됐냐? 자, 이 부분은 양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야 되죠? 본함수를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알파까지 증가해요, 본함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음수니까 감소하니까 감소하게 그리다가 이렇게 베타부터는 다시 증가하게.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도함수를 갖게 때.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때 자, 요 2차 함수 모양이었을 때는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했다가 잠깐 0이 됩니다. 다시 증가해요. 이때만 기울기가 0인 거죠. 얘는 기울기 0 되는 것도 계속 증가해요. 다 플러스잖아. 계속 증가. 그래서 얘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가만 하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누가 많이 나오죠? 누가 많이 나오죠? 얘가 많이 나오죠. 이때 이렇게 꼭지점 같은 거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부분,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기로 약속했죠? 극값. 그래서 극값은요 꼭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전제 조건만 있으면 되냐면 연속 함수기만 하면 돼. 미분 가능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극값이. 미분은 불가능하죠? 저거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극값이에요. 왜냐하면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극값의 정의는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연속 함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증가하다 감소하는 부분에 뭐라 부르냐 하겠습니다. 극대값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극값은 언제 가지냐? 도함수가 어디를 뚫어야 되죠? x축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x축을 뚫는다는 얘기는 증가 감소가 바뀐다는 거예요. 0만 돼서는 안 돼요. 0이 돼봤자 안 뚫잖아. 그럼 증가하다가 0 되다가 다시 증가하죠. 증가 감소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도함수가 0이라는 조건은 극값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0이 되면서 증감이 바뀌어야 되니까 뚫어버려야 돼. 0이 되면 뚫어버려야 돼. 도함수가.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뚫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극대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뜨면 뭐가 된다? 그 값이 뭐가 된다? 극소값이라는 거지. 그리고 극대극소는 다 무슨 좌표를 얘기한다? 값이 붙은 모든 것들은 x좌표 절대로 아니고 무슨 좌표다? y좌표다. 그래서 x좌표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x가 알파일 때 극대값이니까 f알파가 극대가 되는 거고 f베타가 극소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3차 함수가 극값의 가치 조건은 뭐냐? 그러면 수민아 딱 보니까 3차 함수가 극값의 가치 조건 뭐야? 도함수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죠? 0보다 크면 되겠죠.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극값을 가지는 거고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그려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설명할 때는 이 스투 개념에서는요, 증가함표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증가함표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미적분을 하다 보면. 왜냐면 그래프 그리기가 빡세. 잘 안 그려질 때가 있어. 근데 뭐 중요한 거는 2차 함수 못 그린 친구는 없잖아요. 2차 함수 못 그리면 다이어나 좀 곤란하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수민아 2차 함수 못 그리면 좀 곤란해지죠? 그죠? 그래서 뭐 도함수 2차 함수 못 그린 친구는 없으니까 굳이 증가함표를 그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수투에서는 내가 증가함표는 거의 그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만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도함수가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미적분 같은 거 배우다 보면. 여긴 지금 뭐 이과 쪽으로 안 가니까 뭐 갈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뭐를 그려야 된다? 증가함표를 그려야 돼. 정말 안타깝지만 시간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되고 몸쓸 땐 안 해줄게요. 몸쓸 땐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3차 함수가 다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나오죠? 3차 함수가 나오겠죠? 이 3차 함수를 보고서 또 몇 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수민아? 4차 함수. 그걸 이제 또 내가 몇 가지라고 했죠? 10가지죠? 양수일 때 5가지, 음수일 때 5가지.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릴 수가 있기만 하다면 여기 뒷부분은 프리패스예요. 근데 문제 어렵게 내고 싶으면 사실은 뭐 씌우면 되냐면 절대값 갖다 씌웁니다. 왜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같은 건요. 웬만한 애들도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슬픈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자 3차 함수 5가지 한번 빠르게 그려볼까요? 안 그려도 되나요? 수민아? 기본입니까? 나중에 나오면 그릴까요?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 나오면 그려봅시다. 나오면 나중에. 책 여기 있어. 자, 극대와 극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나중에 이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배우면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쉽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가지고. 일단 풀면 되겠죠. 550번. 나는 웬만하면 이런 문제 풀 때도 그래프 다 그리세요. 그래프가 너무 익숙해져야 돼요. 보자마자 도함수를 그리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고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니까 도함수가 1하고 3을 근으로 가지는 아래로 블록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3차 함수는 요렇게 나온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F1이 극대값이 되는 거고 F3이 극소값이 된다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이 극대극소값의 차는요 사실은 공식이 있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요 넓이가 극대극소 차거든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른과 같이 풀 수 있죠. 공식이 있으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대입해가지고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 대입할 때 여기 대입하면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도함수 대입하면
보람수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몇이죠? F1은 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고요. F3은 F3은 근데 5보다 크잖아? 100% 틀린 겁니다. 당연하지만 밑에 내려갔어요. F3은 3 대입하면 27, 그 다음에 3은 9, 6에 54, 9, 27 더하기 1이니까 없어지네. 1이네. 5 빼기 1이니까 몇이 되는 거죠? 이 차이는?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놀이를 조금 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554번은 왜 한 문제일까? 우리 수민아 예상이죠? 이게 도함수를요, 이걸로 준 거예요. 도함수를 대놓고 안 줬잖아요. 본함수가. 554번의 상문제인 이유는 얘를 통해서 뭐를 구해라? 도함수를 네가 구해라.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도함수를 구해라. 그어려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됐다? 상문제가 되었다. F'제로는 4다. 자, 요거 나오면 뭐 써야 되냐? 다이나 기억나니? 나 뭐 써야 되냐? 도함수 구할 때? 다 읽으셨어요? 저 멀리 추석과 함께 우리의 수학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왔을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됐고, 여기 대신에 요걸 대입해가지고 도함수를 구해내는 거죠. 이거 기억나나요? 수민아 기억나니? 기억나요? 다 이겼어요? 같이 포맷했어요? 수업과 함께 다 집으로 보냈다. 뭐 다시 불어일으키세요. 수업 때 많이 놀아가지고 선생님이 아직 지금 머리가 지금 좀 돌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업 때 먹고 자고 하느라고 지금 약간 개점을 휴업했기 때문에 약간 그 머리를 돌리기 위해서 약간 예외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모를 수 있잖아. 잠은 많이 잤죠, 그래도, 다현아. 그죠? 우리 집에도 고등학교 남자애가 있는데, 열심히 자고, 놀고,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죠? 학교도 다 안 가가지고, 금요일에 거의 학교 간 학교가 거의 없던데, 너네도 안 갔지? 간 학교가 거의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주변에 시가 많았어요. 금요일에, 근데 사실 뭐 금요일에 가도 수업이 제대로 될 것 같진 않긴 하더라고요. 가도 뭐 제대로 됐을 것 같진 않죠? 그죠? 고3들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1, 고2는 뭐 볼 것도 없다고 보는데. 근데 고3이 이제 진짜로 한 달 조금 남게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수능이 이제 1년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무 좋죠? 1년만 고생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수민아 좋죠? 아니에요? 고1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고1로? 2년 더 하고 싶어요? 아니죠? 또 그건 또 아니잖아. 1년 바짝 하고 또 끝내는 게 그지 다요? 자, 그럼 이제 넣을게요. 요거 이제 넣어가지고 요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 할 때 h분의 요거 fx 플러스 fh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h, x 플러스 h가 되겠고 마이너스 fx가 되면서 여기가 다 바뀐 거죠. 요 앞에 게. 요 fx는 없어지겠고요. h로 약분되는 거는요 내려놓고요. 안 되는 거는 따로 써요. 그래서 이거 보면 리미트 h가 0 할 때 h분의 fh 얘는 약분 안 돼요. 얘는 h에다 약분되죠. 뭐만 남아? x에다가 x 플러스 h인데 요 h 0으로 가버리면 마이너스 x 제곱 됩니다. 약분되는 거는 집어넣을게요. 지금 요거 h 약분됐어. 요 뒷부분 여기는 남고 여기 약분돼서 사라지고 h 0으로 가면 마이너스 x 제곱 남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와요. 그때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가 무슨 값이냐. 근데 그걸 줬어요. f'제로는 몇이라고 쓴 거지? 수민아? 4. 여기다 0을 대입하는 거죠. x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f'제로는 얘를 k라 볼게요. k에다가 얘 0 대입하면 0이죠.
그러면 이게 몇인 거야? K가 뭔 거야? 4인 겁니다. 여기다 0을 대입한 거예요. 이거 만약 1 줬으면 1 대입하면 돼요. X에다가. 그래서 이 값이 상수값인데 이게 단 거야. K가 단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가 된다는 걸 준 거죠. F 프라임 X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도함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문제. 그냥 도함수를 대놓고 주지 않았다. 대놓고 주지 않았다. 뭐 그런 문제인 거죠. 뭐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도함수 그리면 요 위로 블록이죠. 그 다음에 근이 마이너스 2랑 인 거니까 3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돼서 F-2가 극소고 F2가 극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하래? 알파에서 극소다. 알파가 뭐였지? 알파가 마이너스 인 거고요. 베타에서 극대라니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몇이 되는 거냐? 4 더하기 4니까 8인 거죠. 이런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뭐 이게 상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사실 뭐 이건 얘를 통해서 도함수만 구할 수 있으면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상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민망할 수 있다. 뭐 그런 문제들이에요. 수민아 어렵니? 자, 555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fx가 3차 함수예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되겠고요. x가 1에서 그때값을 몇을 가지냐? 6을 가져요. 그때값.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준 거죠. F1이 6이라는 것도 준 거고 F'1이 몇이라는 것도 준 거죠. 0이라는 것도 준 거죠. 극대값에서 무조건 도함수가 0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A, B를 찾으세요. 그런 거죠. 도함수 구하면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가 되겠고요. 1을 대입하게 되면 F'1은 마3 더하기 A는 0이니까 A는 3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3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F1을 구하면 F1은 마A 더하기 3 더하기 B가 되겠고 이게 6이니까 B는 4가 된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극소값을 구하라겠어요. 자, A가 3이면 0일 때가 마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3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니까 위로 불러 똑같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때가 뭐가 되는 거야? f 마이너스 1이 f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극소가 되는 거죠. f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요. fx는 뭐냐 지금?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b는 4. 여기다 마이너스 1만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1 빼기 3 더하기 4니까 답은 몇이냐? 수민아 입니까? 극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도 깰 겸 뭐 하나 풀어볼까요? 558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도 깰 겸 558번 보이는 서정 여학생이 한 명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과 또 재미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할 타이밍이어서 또
문자가 들어갔지만 꿋꿋하게 인수분해도 하시고요. 도함수도 구하시고요. 되겠죠. 그때 극소차가 2분의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뭐 도함수 구하고 계시죠? 그때부터 나한테 도함수 안 구하는 친구는 없겠죠? 도함수 안 구하고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니까. 마3으로 묶으면은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나? 인수분해가 되죠, 보통? 뭐로 되죠? 플러스 2a랑 마이너스 a로 되나요? 그렇죠. 인수분해 안 되면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x 플러스 2a랑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근이 뭐가 나오는 거야? 근은 마이너스 2a 또는 a니까 a가 양수로 있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되는데 도함수가 여기가 마이너스 2a인 거고 여기가 a인 겁니다. 위로 볼록이겠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보자면 마뿔 마가 되는 거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f-2a가 극소가 나오는 거고 fa가 극대가 나오기 때문에 요 차 fa 빼기 f-2a가 2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안타까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요거 이제 공식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자, 한번 공식을 살짝 알려줄게요. 이 차이는요, 뭐랑 똑같냐면, 이 넓이랑 똑같아요. 2차 문제에서, 여기 넓이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정적분을 배우게 되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이 뭐냐? 2차 함수에서 보는 건데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 최고차항 2차 함수 도함수 보는 거야.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근의 차를 구해요. A에서 마이너스 2를 빼요. 그거의 세제곱. 요게 이 넓이가 되겠고, 이 넓이가 차이가 됩니다. 요렇게 나와요. 요걸 알아두면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요 공식이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공식이고, 나중에 배우는 공식이거든요. 나중에 아마 문제집에서 다 나올 겁니다. 정적분에서 나오거든요.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번 기말고사 때 정적분까지 배울 거니까. 그래서 요 공식대로 이제 문제를 풀면은 2분의 여기서 빼면 3a죠? 이게 2분의 3a의 세제곱이니까 27의 a 세제곱이 되겠고 이게 2분의 1이다. 그래서 27a 세제곱이 1이니까 a 세제곱은 27분의 1이니까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식을 알면 조금 풀기가 쉽고요. 공식을 모르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공식 다 알려줄게요. 모르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 A 넣어가지고 하고 뭐 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이 극대극소 차이의 공식은 이 도함수의 여기 넓이랑 똑같고 이거 넓이 가는 공식 되게 유명한 공식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요. 되게 많이 씁니다. 알아두면.
자, 넘어가겠고요. 560번. 뭔 소리냐, 수민아. 이거 뭐랑 같이 낸 거죠? 미정계수 결정이랑 엮어서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문제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상문제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 조금 애매하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를 풀 때 560번 BH 몇 개죠? 식 몇 개 나와야 되죠? 3개. 그럼 일단은 첫 번째 3에서 극값을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F'3은 몇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0이라는 거 먼저 준 거예요. 3에서 극값을 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찾아야 돼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x는 마이너스 12다. 여기서 몇 가지의 식을 찾아야 되냐면 두 가지의 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올라가야 되죠? 0으로 가야 되니까 f1은 뭐가 되는 거야? 0이다 라는 게 하나 나오겠고요. 두 번째, 이게 0분의 0꼴이면은 풀 수 있는 건 총 세 가지죠? 인수분해, 그 다음에 뭐죠? 인수분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미분계수 정의를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무리식이 나오면 유리화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로피탈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 정의로 쓰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빼기 뭐 해주는 거야? F2. 미분계수 정의 되는 거죠. 그럼 F'1은 몇이다? 마이너스 12다. 그래서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문제라 보기에 좀 민감한 문제예요, 사실은.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얘가 문제는 세 개잖아. 문제 풀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상 같지 않은? 뭐 계산이 복잡해서 상인가? 수민아, 왜 상인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뭐 딱, 문제 보면 알지만, 뭐 전혀 상 같은 느낌은 안 들죠? 뭐 되게 많이 막 개념이 막 응용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죠?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뭐 전혀 상 같지 않은 상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 조금 귀찮아요? F1은 0이다. 뭐 해서 이제 다 풀면 되겠고, 도함수 구해가지고 식 두 개 뽑아내고요. F2 0에서 하나 뽑아내서 연방 때리면 A, B, C가 나오겠고, A, B, C가 나오면 F-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계산은 누구한테 맡겨두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계산 문제다. 상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민망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그냥 계산만 남은 거예요. 사실 뭐 조건 자체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발로도 풀 수 있다 라는 거죠. 561번 넘어갑니다. 561번 함수 fx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요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비율 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비율 관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를 도함수를 구해보면, 자, 요거 번외편 필기를 할 수도 없고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예. 이 함수 무조건 알아야 돼요. 우리 x제곱 마이너스 3x 워낙 중요한 거예요.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 같은 대표적인 거고, 가장 대표적인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왜냐면 홀수창만 있어요. 그래서 f-x 하면 원점 대칭돼요. 홀수차만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x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돼서 fx랑 f-x랑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홀수만 있으면 원점 대칭하면 됩니다.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결론은 얘를
요때 도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고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니까 그 값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가져요.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려보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래로 블록인 거고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데 자,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요. 4등분을 때려서 여기가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가 0, 1, 2가 되겠고 원점 대칭함수인데 1일 때 뭐를 갖는다? 1일 때 극값을 가져.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을 가져. 근데 뭐 당연히 알겠지만 증가함수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을 가져. 그 다음에 그는 언제 갔냐? 그는 x를 근으로 묶으면 그는 x축과 만날 때는 마이너스 루트 3하고 플러스 루트 3일 때 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하나 지나가고요. 플러스 루트 3일 때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가 2가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 비율 관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극값을 기준으로 극대랑 극소를 기준으로 극대 극소의 길을 2라고 했을 때 다시 여기서 1만큼 지나가게 되면 이게 다시 같은 값으로 올라와요. 2대1의 비를 가집니다. 그는 0대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루트 3이에요. 요 비율을 같은데 사실 요것보다도 이게 비율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2대 1이에요. 그래서 이 극소값보다 더 내려오려면 1만큼 극대까지 왼쪽으로 간 다음에 더 내려와요. 이게 같아요. 여기 값일 때 극대에서 왼쪽으로 1만큼 비율로 갔을 때랑 이거 2로 봤을 때 여기 극소랑 이 값이 같아요. 요 비율 관계를 무조건 따져. 왜냐하면 원점 대칭인 거다가 이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게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대칭성을 띄어요. 그래도 요 비율 관계 2대1, 2대1 엄청나게 큽니다. 문제 풀 때 겁나게 많이 써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2대1. 그래서 요 비율 관계 요거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사실 x제곱 마이너스 3x는 보자마자 이런 그래프야. 이걸 얼만큼 위로 올린 거야? 1만큼 위로 올린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보자마자 그래프 벌써 그려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다. 1일 때 극소라는 게 그냥 보자마자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요 그래프는 가장 3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3차 함수 중에 하나예요. 뭐 어떤 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거의 3차 함수의 기본형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3차 함수의 기본형 같은 느낌으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x는 거기서 뭐 1 더하고 뭐 1 빼고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진짜 많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거의 암기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이 비율이랑 같이. 약간 3차 함수 기본형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웠으니까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아셔야 됩니다. 나한테 배웠으니까.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극대가 되는 점 찾아요. F1이겠죠. F1은 3인 거예요. 그 다음에 F-1은 3인 거죠. 극대값. 그죠? 극소값. F1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인데 1만큼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A라는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고 B라는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자고 구한 거야? 1대2 내분점. 선생님, 내분 공식이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우리 과거를 한번 떠져볼게요. 요 두 점이 있어. x1, y1 b가 x2, y2일 때 이거를 m 대 n으로 하는 내분점 공식은요. m 플러스 n분의 x좌표 대각선으로 곱하면서
더해 주시고요. y좌표도 대각선으로 곱하면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내분 공식이 되겠습니다. 과거를 해석하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m 대 n인지 n 대 n인지 잘 보시고요. 순서가 틀리는 순간 집에 갈 수 있다. 요거를 1대2 내분하는 점은 a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b좌표가 1, 마이너스니까 이걸 1대2 내분점을 구하라고 하면 공식으로 봤을 때 1 플러스 2분의 대각선 곱해 1 곱해 마이너스 1 플러스 y좌표 곱해 1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1, 3분의 5가 된다는 게 답이 나옵니다. 몇 번이죠? 수민아? 5번이 됩니다. 내분점 공식이 이거예요.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여기 상문제는 드디어 상 같은 문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수민아? 566번에?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이거 문제는. 그죠? 3차 함수를 줬는데 극소값을 갖는데요. 극소값 찾을 수 있겠죠? 거기서 뭐를 긋는 거야?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래서 극소값하고 이 접선하고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근데 결론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극소값 찾아라. 두 번째 뭐야? 접선의 방정식 찾아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라.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야. 여러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상 문제가 됐을 뿐이지 개념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모르는데요? 곤란하죠? 곤란하죠? 그러면 자 560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만 풀고 우리 다현이가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죽어보고 있는 우리 다현이를 위해서 역시 오랜만에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학교 갈 수 있겠어요? 월요일날? 너무 오래 쉬면 학교가 너무 가기 싫어진다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직장인들은 또 일하기 싫어지는 부작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랑 2랑 근으로 가지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극소값은 2일 때 F2일 때 극소값 2 대입하면 몇 나오냐 수민아? 3분의 8하고 4, 16 마이너스 9가 나오네요. 그래서 요 극값은 2, 마이너스 9가 극소값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 1 어디야? 야 마이너스 이거 중점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치? 이 중점이거든요? 여기서 접선 구하면 변곡 접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뚫어요. 되게 신기하게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일 때가 이게 중점인데 요런 접선 나와요. 되게 신기한 접선이죠? 요런 거 이제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거든요. 뭐 나오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9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9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9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답표는 뭐 나오냐? F-1이 뭐 나와? 마이너스 1,9야? F-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8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8이구나.
플러스 8이니까 9네? 여기가 마이너스 1,9니까 접선의 방식 나오죠?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9에 x 플러스 1 더하기 9가 돼서 y는 마이너스 9x가 나오네요. 여기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수민아, 맞아요? 그래서 얘하고 거리 공식 쓰면 돼요. 2, 마이너스 9. 이게 D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요거 수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D예요. 오. 정과 직선의 거리 공식. 넘어가면 9x 플러스 y는 0이랑 2, 마이너스 9랑 거리 공식 D는 9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루트 몇이냐? 80인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9가 나옵니다. 이게 D예요. D의 제곱은 몇이 되냐? 82분의 81이 됩니다. 여기다가 몇을 곱하라겠죠? 82를 곱하라겠어요? 그러면 답은 81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81이 되겠어요. 뭐 이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들이 되겠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하나를. 자, 또 해봅시다. 우리 오늘 어디 할 차례입니까? 유형 8번입니까? 맞죠? 이번에는 이제 fx를 줘놓고서 a, b, c 부호를 찾는 문제네요. 3차 함수.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문제예요, 사실. 사실 유형 8번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잘 나오지 않는 문제 같아요. 유형 8번.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부호 찾는 문제예요. 일단 뭐 A 부호를 못 찾았다. 문제가 있어요. 수민아, 문제가 있어 없어? 응? 문제가 있습니까? A 부호는 보자마자 찾아야 돼. A 양수냐 음수냐 우리 증가하기 시작했으니까 뭐죠? 양수죠? 자, A는 양수라는 거 보자마자 알 수가 있을 거고요. D는 Y절편이잖아. Y절편 양수야 음수야 우리 다양한 Y절편 양수야 음수니까. 그래프 보시면 어디서 만나요? 위에서 만나요? 아래에서 만나요? 아래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D는 음수가 되겠죠? Y절편이니까 뭐 이렇게 되죠? 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음수에서 만났다가 알파에서 극대를 갖고 베타에서 목조를 갖는. 근데 A랑 D는 뭐 여기서 보나무에서 찾으면 돼요. A랑 D랑 보나무에서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누구는 못 찾죠? B하고 C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도함수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알파, 베타가 도함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는 거죠. 도함수가. 이거예요, 도함수가.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그래서 C는 나오죠. C는 어떻게 나오냐? 수민아. C는 뭐죠?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C. 여기 가다가. Y절편이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C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대칭축.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요거 마이너스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배 곱하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a분의 2b야.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입니다.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예요. 근데 이게 약 a가 플러스잖아 지금. 이게 양수가 나오려면 b는 무슨 수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와야 되겠죠? b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뭐 잘 안 나오는 문제예요 사실은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ABC 부호는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은 원래 본함수에 찾으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B하고 C는 도함수에서 찾아야 돼. 도함수에서. 뭐 이런 문제인데 뭐 잘 출제되는 경우는 별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사실 쌤에 있긴 한데 출제되는 꼬락서리를 본 적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웬만해서 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말고사 때. 웬만하면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쌤에서 약간 오지랖이 있게 넣어놨다.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혹시 나온다면 BC는 도함수에서 찾아라. 그걸 기억하시면. 왜냐면 2차 함수니까 우리 2차 함수 너무 친하잖아요. 안 친합니까? 2차 함수는 우리의 친구죠? 자, 그래서 A, B는 양수냐? A, B는 양수가 아닙니다. 음수예요. A, C는 음수냐? A, C는 양수입니다. A, B는 양수냐? A, B도 음수입니다. B, C는 음수입니다. B, D는 양수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B, D만 양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충 보시고 이 정도만 풀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 문제만 풀어도 그냥 뭐 부호 찾을 때 이렇게 찾는다.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기말고사 때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뭐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기본 문제 정도는 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570번 다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570번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빠르게 넘어갑니다. 잘 안 나올 것 같은 문제는. 3차 함수의 도함수를 줬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도함수의 근이 -1과 2가 되는 거고 극대값도 다 나오겠죠. 그래서 -1과 2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데 극대값이 10이다 그랬으니까 F-1이 10이다. 이게 3개죠. 도함수의 근이 나오겠죠. 자, fx가 이렇게 나와요. 식 3개 나와야 되는데 식 2개를 벌써 줬어요. 하나는 줬고요. 하나는 도함수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근으로 줬어요. 자, 요거에서 F-는 10이다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미분하면은 2차 함수니까 6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인데 얘 근이 -1과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쓰면 좀 좋지 않아? 근과 계수형에 쓰는 게 좀 좋나? 맞아. 그쵸? 요거의 근이 0 될 때니까 6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의 근이 0이 되는 근이 -1과 2니까 두 근의 합은 6분의 -2a가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6분의 b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b가 나옵니다. 빠르게. 근과 계정기에 뭐 맨날 쓰는 거죠? 더하면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3이 나옵니다. 곱하면 -2니까 곱하면 6 곱하면은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c는 얘 대입하면 나오는 거죠. 이제. 요런 문제들은 뭐 그다음 극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소는 f2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a, b, c 다 구해서. 근데 사실 이것도 아까 전에 내가 알려준 적 있잖아. 이게 극대랑 극소잖아. 그럼 그 차이를 아는 공식이 있으면 더 빠르게 가죠. 실제적으로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여러분 다 알겠지만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잖아. 공식 쓰면 이거 겁나 빠르게 나와요. 다시 계산할 때. 자, 6분의 6입니다. 최고차항 계수. 도함수에다 쓰시고 여기 근에서 여기 근을 빼요. 3이죠. 그게 세제곱이야. 차이가 몇이 나오냐면 27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0이잖아. 이게 27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면 -17이 돼요. 사실 이 문제는요. A, B, C를 아무것도 몰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알면. 실질적으로 문제 푸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이 공식 안 쓰고 문제 풀 때는 이거 A 구하고 B 구하고 이거 대입해서 C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F2 구해서 -17 구해야 되겠지만
사실 공식을 알잖아요? A, B, C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 넓이만 곱바로 구한 다음에 여기서 빼면 나옵니다. 되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극대극소 차는요,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을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요. 미친 듯이 나와요. 6분의 A분의 2분의 차의 세제곱. 그래서 이 공식은요, 워낙 유명한 공식이고, 아마 뒤에도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디 있냐면, 수민아, 넓이 구하는 공식 어디 있냐? 페이지 정적분 활용까지 가야 되는데, 좀 많이 가야 돼요. 여기 있네요. 찾았다. 페이지 152페이지에 보면 152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152페이지에 보면 2차 함수 포물선 그 센 노트 오른쪽에 보면 포물선 152페이지 그 오른쪽에 센 노트에 보면 포물선 A의 x-알파, x-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세제곱이다. 요거예요. 6분의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에다가 요거 두 개 근의 차이의 세제곱. 여기 보이죠? 워낙 유명한 공식이에요. 이게 바로 극대극소 차의 차를 얘기해요. 저 넓이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정적분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하겠지만 결론은 요 공식은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써요. 그러면 정말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방금 봤잖아. A, B, C 다 구하고 막 C 구한 다음에 막 대입해야 되는데 아는 순간 넓이 20씩 나와서 빼서 마이너스 10씩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극대극소값 차를 알아두면은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 생각해봐. 이거 몰랐던 친구들은 이거 A 구하고 B 구하고 이거 대입해서 C 구한 다음에 FE 넣어서 구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는 친구들은 여기서 끝났어요. 끝난 거야 그냥. A, B, C 아무것도 몰라도 여기서 보는 순간 최고차항 1이잖아. 근데 근을 줬잖아. 넓이가 나오잖아 곱하고. 그냥 최고차항만 알면 되니까. 6분의 최고차항 계수 6 절대값 씌워주고 2분의 차 3의 세제곱. 이게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대극소차가 27이 나야 돼. 그럼 10에서 27을 빼면 마이너스 10 나오죠. 답은 마이너스 17 맞을 거예요. 어차피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 풀이법은 A, B, C를 구해서 푸는 게 맞겠지만 저 공식을 아는 친구들은 A, B, C를 몰라도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 공식이 진짜 많이 쓰이니까 나중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뭐 극소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17이에요. 공식을 쓰면 곧바로 나옵니다. 아주 빠르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으면 572번처럼 572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어차피 극대극소 개념이 어렵진 않잖아. 수민아. 어려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걸 찾으면 되잖아.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걸 찾으면 되고 극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걸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함수를 복잡하게 만들어 보는 거야. 봐봐. 572번도 결론은 hx라는 함수가 지금 섞여져 있잖아. fx를 뺀 거잖아. 그래서 극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f'(x) 빼기 g'x의 부호 바뀌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572번은 결론은 이게 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냐? 함수를 바꾼 거야. 개념은 바뀐 게 없어요. 계속 우리가 함수파리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도 극값 구할 때도 연속 구할 때도 다 뭐가 주인공이었죠? 함수 모양이 주인공이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어차피 개념은 뻔하다니까? 복잡할 수가 없어. 그냥 극값을 가질 조건은 뭐냐?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면 돼요. 근데 그게 대놓고 그냥 그래프 그냥 대놓고 하나를 딱 줬어. 그럼 이게 어렵겠냐 쉽겠냐 수민아? 쉽잖아. 그러니까 함수를 복잡하게 꼬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572번도 결론은 hx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결론은. 근데 hx 이렇게 준 거잖아. fx 빼기 뭐라고 준 거죠? gx를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러면 얘를 통해서 도함수를 이제 구해내야 되는 거죠. 결론은 f'x 빼기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 문제를 봐서 찾으라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f'x가
x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G'X가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D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만나는 게 여기가 E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여기에 Y는 G'X라. 그럼 F'X에서 G'X 뺐을 때 봐봐. 이 부분은 빼면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우리 다현. F'X가 더 크냐, G'X가 더 크냐? 이 부분은. F'X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야? H'X가 뭐가 된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인 거야. 그 결론은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지금 G'X가 더 커진 부분이지. 그럼 이거는 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부분. 이해됐어 지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 다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다시 F'X가 위로 올라왔잖아. 여기 부분 다 G'X가 올라왔으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한다는 거지. 도함수가 뺐을 때. 뺀 거의 부호를 찾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극소인 것들은 언제 뗀 거야? 마이너스에서 뭐로 바뀐 거죠? 플러스로 바뀌게 된 극소죠? 그러니까 무슨 점이 되는 거야? D점이 되는 거지. 극소인 X값은 D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도함수가. 앞에 게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봐가지고 요 도함수의 부호를 찾는 거지. 그리고 이 같은 교점이 되는 도함수의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0이 되는 거죠. 같은 수를 뺐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건 다 도함수의 부호를 대놓고 줬냐 아니면 함수 두 개를 줘놓고서 비교하게 줬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도함수를 너무 대놓고 줘. 야 그럼 너무 쉬운 거지. 어려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계속. 도함수 뭐게 헷갈리지 뭐 이러고 노는 거야 맨날. 수민아 뭐 말인지 알아들었냐? 그냥 도함수를 너무 대놓고 주면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 이 문제가. 아 이렇게 야 도함수 이렇게 대놓고 줘봐. 이거 뭐 어려울 수가 있냐? 어려울 수 있어? 완전 어렵잖아. 그러니까 뭐 더 센 셈으로 주기도 하고 도함수를 막 더하고 뺀 거로 도함수를 주기도 하고 곱한 거를 주기도 하고 헷갈리게 주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만 잘 찾으면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다. 이 문제가. 그것이 장난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야. 함수 가지고 장난칠 거야 100%. 문제 어렵게 내면 나중에 함수 가지고 그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아라. 누가 나한테 이제 카톡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보냈을까요? 우리 친구 한 명이 상태가 그죠?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실제적으로 봤을 때 575번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극대급속값의 차잖아. 수민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575번도 극대급속값 차잖아. 그럼 넓이 구하면 끝나거든요. 이런 문제가 진짜 많아. 극대급속값 찾는 문제가. 내신 문제에서. 결론은 뭐 구하면 끝나냐면 이게 도함수거든요. 마이너스 1하고 3인가요? 맞아요? 수민아? 최고차항 계수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최고차항 계수는 y절편으로 줬어요. 이 2차 함수거든? 이게 도함수거든? 그래서 이거가 극대극소까지 차를 사실은 이 넓이를 구하면 끝나요. 정말 미안한데? 이게 원래대로 문제 풀려고 그러면은 뭐 구해야 되냐면 F-1 구하고 F3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빼야 되죠? 빼야 되죠? 그럼 애들이 이제 물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상수항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상수항을 몰라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 빼면 상수항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상수항을 몰 거에 상관이 없어. 어차피 뭐든 관계없어.
이거는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f'x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거든요. a에다가 두분의 i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인데 a는 0,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명령을 이렇게 대입하죠. 마삼이 나와야 돼. a는 몇이 되냐? 수민아. 1인가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뭐가 나오냐면 1이에요. 그럼 공식을 쓰면 저 넓이는 6분의 1. 최고차항 계수 1. 두분의 차.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몇이죠? 몇이야?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죠?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죠? 4의 세제곱. 이게 공식이에요. 두분의 차의 세제곱. 이게 넓이입니다. 그러면 6분의 뭐가 나오는 거야? 64. 약분하면 3분의 32. 이게 답이에요. 극대극소 차입니다. 이렇게 극대극소 차이를 넓이로 구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면은 문제가 기가 막히게 쉬워져요. 문제가 엄청 빠르게 쉬워져요. 답을 다 보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봐봐. 이거 F 찾았죠? 이거 F'X 찾았지? 보여 이거?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면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fx를 찾아야 돼. fx 찾아야 돼. 그러니까 뭐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냐. 뭐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냐. 그래 가지고 찾아야 돼. 사실 우리가 부정적분을 배우면은 거꾸로 찾을 수 있긴 한데 안 배웠어도 찾을 수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해서 이제 부정적분을 찾으면 이렇게 돼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뭐 c.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f-를 구하시고요. f3을 구하신 다음에 빼면 돼요. 근데 c는 어차피 빼면 없어지니까 관계가 없어요. 뭐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빼면 어차피 사라져.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3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부정적분도 조금 알아야 되고, 아니면 요거를 ax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미분해서 이게 된다 해서 a, b, c를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아직 안 배웠었으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3차 함수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얘랑 같은 거야. 그래서 3a가 1인 거고, 2b가 마이너스 2인 거고, c가 마3인 거에서 다시 이렇게 나와. 아직 부정적분 안 썼다고 하면 3차 함수를 쓴 다음에 도함수를 구해서 얘랑 같다라고 해서 a, b, c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d가 남죠? 어차피 d는 상수인데 빼면 없어지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문제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전에 공식을 알면 바란 것 같이 나와요.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수민아? 문제 풀다 보니까 엄청 나오죠? 이번 시험에 기말고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같이 보는 거고 알려줄 거예요. 같이 알면 진짜로 재밌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가 훨씬 쉽게 풀 방법이 많아져. 문제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미적을 같이 보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유형 10번으로 넘어가서 그래프 해석 너무 쉽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이렇게 대놓고 주는데 못 풀면 사람이 아닌 거죠. 도함수가 음수인 부분에서는 감소한다. 도함수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증가한다. 자, 첫 번째 576번 기억.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증가했죠?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T였죠. 누가 보더라도 T였죠? 이건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나오죠, 답이? 1부터 3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했습니다. 니은도 T였어요. 4부터 5까지는 다 양수니까 증가가 맞아요. 이것은 맞습니다. 2번 X는 2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대가 맞습니다. 3은 뭐 극소가 아니에요. 뚫은 적이 없어요. 그 답은 몇 번이다?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사실 이건 뭐 개념만 알면 너무 쉬운 문제죠? 과연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수민아?
뭐 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현아? 이거 틀리면 답이 없죠? 이건 뭐 그래프 이걸 모른다는 그래프 못 그리는 얘기예요. 진짜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579번 하차함수 나왔습니다. 579번도 보자마자 답이 나오죠. 오 마이 갓. 이거는 지금 다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도함수 보고 뭐 그리라는 얘기죠? 수민아? 원래 함수 그려라. 자, 지금 도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1과 3인데요. 이 3차 함수에서, 자, 잘 봐. 이 중근하고 근 하나 나오죠. 여기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별별 공식 다 있어요. 알려줄게요. 자, 이거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자면, 감소하죠. 잠깐 0이 되죠. 다시 감소하죠. 그러다가 여기서 증가로 바뀌죠. 요런 4차 함수죠. 몇 번이죠, 답은? 수민아? 2번이죠? 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들 100점이죠? 이거 나오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너무 쉽고, 야, 이런 거 나오면 뭐 틀리면 인간이 아닌 거죠. 우리가 581번 한번 풀어봅시다. 얘도 이제 그래프 그리면 풀릴 수 있어요, 581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 이거 뭐 틀리면 사람이니까, 이거 뭐, 나한테 배웠는데 이거 틀리면 사람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이제 인공지능도 안 돼요, 이렇게. 아, 인공지능 너무 높게 잡았나? 다차함수의 도함수를 준 거죠. 1번에. 요거 보고 이제 다차함수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신나게. 마이너스 2, 1, 3. 자, 얘를 보고 다차함수를 그리시면 되겠죠? 다 그림놀이에요, 그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보통 우리가 알아둘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요만큼의 넓이만큼 증가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수민아 어떻게 증가한다고요? 이만큼의 넓이만큼 이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갈 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게 더 많겠냐 내려가는 게 더 많겠냐 수민아 그림을 보니까 네가 봤을 때 올라가는 게 더 많겠냐 내려가는 게 더 많겠냐 올라가는 넓이가 내려가는 넓이보다 크잖아. 그래프를 보면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가는 것보다. 이 정도 알아야 돼 대충. 나중에 적분을 배우겠지만 이 넓이만큼 올라가요. 올라갈 때 넓이만큼. 그리고 이 넓이만큼 내려와요. 근데 이 올라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올라간 것보다 더 내려. 이것만 또 알아두면 좋아. 문제 그릴 때. 근데 봐봐. 여기다 줬어. 이게 F- 있잖아. F- 가장 작아. 그 다음에 0이 있어. 그 다음에 F3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F3이 있는 거죠. 0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X축이라는 얘기야. 요렇게 X축이 있다는 얘기. F-2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0이 있어. X축이 있다는 거야. 얘가 음수라는 거고 얘가 0이 있고 얘가 양수인 거야. 그 다음에 F1이 가장 큰 거죠. 이렇게 된 그래프라는 거죠. 이해됐어? 문제에서 부동을 줬잖아. F-가 가장 작고 음수고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다. 그때 F2는 여기 있겠지. F2 여기 있다는 건 누구나 알겠죠? F2과 F3 사이에 있겠죠? 그럼 양수냐 음수냐? 다현아. F 양수냐 음수야? 양수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F는 양수인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극소냐? 마이너스 극소 맞아요? 맞죠? 여기랑 여기가 극소죠? 여기서 이제 극소죠? 마이너스 플러스 가는 거. 여기랑 여기서 극소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죠? 몇 점에서 만나죠?
수민아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죠. 기계에서 맞아 안 맞아? 틀렸죠?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결론은 도함수 보고 정확하게 그래프 기억 그릴 수가 있겠냐? 다 그래프 놀이에요. 결론은. 다 보세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면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기 어렵다니까. 그리고 이거의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기가 쉽다니까. 기본 개념은 다 그래프 놀이라니까. 아쉽지만 더 어렵게 설명하고 싶지만 더 어려울 게 높다. 4차함수 놀이를 좀 했고요. 자, 이제 3차함수의 극값의 가지 조건과 뭐 그때 안 했죠. 아까 다 했죠. 3차함수의 극값의 가지 조건은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극값을 가졌고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극값을 가지지 않았죠. 아까 기억나나요? 3차함수는 다 도함수가 2차함수이기 때문에 다 그거 물어보는 게 유형 12번하고 유형 13번이에요. 다 그 놀이 하는 거야. 근데 그래프 그리면 다 나오죠. 뭐 사실 뭐 사실 좀 애매한데. 자, 582번. 이게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다 쉬운 문제라는 거야. 뭐 다 그냥 다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3차함수인데 극값을 가져야 극대극소 값을 가지려 그러면 판별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얘를 첫 번째는 도함수를 찾죠. 일단.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되고 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다 뚫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을 쓰면은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a니까 이게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야지만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 몇 차 부등식이냐 이거? 수민아 2차 부등식인가요? 그죠? 2차 부등식이죠? 0보다는 작고 4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수식이 가장 작은 건 몇이죠? 몇이죠? 5죠? 다 안 들어가잖아. 가장 작은 건 몇이죠? 5A가 다이 접해요. 답은 A는 최소값은 5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겠죠? 자연수. 다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문제예요. 또 나오면 틀리면 큰일 나겠죠? 자, 585번. 극값을 갖지 않는다. 지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극값을 갖지 않으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뭐 극값을 가지는 거에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게 또 다 2차 함수 놀이에요, 또. 그럼 2차 함수 판별식 가면 또 2차 부등식으로 가요. 이게 다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이 뒤는 어려울 게 없다. 프리패스다. 그래프 놀이다. 뒷부분은 다. 그래프 놀이가 너무 재밌다. 자, 극값 같네 안 같네 하면 다 도함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극값의 가치 조건을 물어보면 뭐라 대답하면 정답이냐면 도함수가 x축을 뚫어야 돼요. 다시 한번 수민아, 극값의 가치 조건이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x축을 뚫어야 돼. 도함수가. 그러니까 2차 함수니까 지금 뭐 판별식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했을 때 도함수가 x를 뚫고 내려오거나 올라가야지만 이게 플러스에서 증가 감도가 바뀌어요. 그래야지 극값이 나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0으로 되는 거로 만족하지가 않아. 0이 되면서 뚫어야 돼. 그냥 접해버리면 안 돼요. 그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함수에서 그 값을 가질 조건은 도함수가 x축을 뚫어버리면 돼요. 그게 이제 그 값을 가질 조건이에요.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 때. 그게 증감이 바뀌어. 증가함수가 바뀝니다. 그래야지. 근데 이제 3차 함수니까 도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x축을 뚫으려고 하면 판별식 응답 갈 거예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차 함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값을 가질 조건이 뭡니까? 라고 내가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함수가 x축을 뚫으면 돼요 라고 되어 있고 3차 함수인 경우에만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x축을 뚫으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판별식으로 가면 안 돼요. 3차 함수일 때만 판별식이 나온 거지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도함수가 x축을 뚫어야 되는 때가 바로 그때 그 값이 생겨요. 뭔지 이해되고 있죠 지금?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0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 판별식 쓰면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 값을 가지면 4분의 d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c c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플러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6부터 a는 0까지 이때가 그 값을 가지지 않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맞았습니까? 판별식 못 썼어? 판별식 0보다 작아서 맞다. 그럼 2차 함수가 x축 안 뚫잖아요. 접하거나 붕 뜨니까. 이 개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쉬운 문제죠. 누구나 다 아는 문제예요. 공부했던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모르겠지만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왜 안 보내고 있죠? 좀 이따가 저 문자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극값을 가지냐 갖지 않냐 뭐 그런 문제 나오다가 유형 14번 문제. 유형 13번 문제들은 실제적으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근의 분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3번 삭제시키게 돼요. 나올 확률이 요즘 없습니다. 굳이 유형 14번은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서 설마 혹시라도 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나올 확률이 없는데 유형 14번은 여기에 학교들은 내용률이 없어요. 유형 4번은 안 푸셔도 됩니다. 굳이 풀려는 친구들은 혼자 푸세요. 풀겠지만. 그래서 589번은 그냥 잠깐 언급만 할게.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극대소를 모두 갖고 싶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함수가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 도함수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근이 여기서 뚫어야 돼. 두 번 다 뚫어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 극대소값을 나간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모양이 되도록 A, B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게 이게 근의 분리예요. 그래서 안 나와요. 고1 때 왜 근의 분리를 사실 안 배우고 여기 배운 학교가 아무도 없어요. 가르친 데가 없어요. 요즘 교육과정에서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가끔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아무도 가르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나의 확률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도 아무도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건 아는데 저걸 못 구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593번.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겠지만 다차함수가 개형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있고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대충 이런 개형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극소값을 가지려 그러면 조건이 뭔지 혹시 기억나니? 이 4차 함수가 최고차이 마이너스인데 이런 극소를 가지려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는지 혹시 알아요?
안 그려줬지만 우리 수민이 기억나니? 안 나요? 자, 한번 그러면 마지막 12분 동안에 다차함수를 살짝 그리고 끝내도록 합시다. 다차함수를 잠깐 복습을 하고 양수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그려오라는 숙제로 숙제가 되는 거죠, 숙제. 이제 4차함수는 3차함수가 일단 꾸물청꾸물청이 때만 그릴게요. 나머지는 안 그릴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그릴 가치가 없어요. 뭐 계속 증가, 이거 X축 어디 있는가 관계없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모양이야. 대충 이런 모양이 나와요, 대충. 다 4차함수가. 다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도함수가 꾸물청꾸물청, 요거. 도함수가 요거일 때, 좀 더 이쁘게. 도함수가 요거였을 때, 첫 번째, 근이 X축이 여기 있을 때, 1번. 여기 알파. 자, 1번 그래프는 보시면 알겠지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잠깐 멈칫하다가 증가해요. 그래서 알파 때까지요, 감소를 해요. 알파에서요, 증가가 시작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면 증가가 시작됩니다. 이거 알파 때야.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게 잠깐 멈칫하다가 다시 증가해요. 여기 1번 그래프. 어차피 증가해요. 자, 2번 그래프. 여기. 접할 때. 여기서 알파근 나오고, 베타가 중근일 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2번 그래프일 때는 알파일 때가 그냥 감소해요. 증가로 바뀌죠. 베타일 때 잠깐 0이 돼요.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해요. 이때가 베타일 때요. 0이 돼요. 기울기가 0입니다. 기울기 0. 0이 잠깐 돼요. 얘가 알파예요. 이게 2번 그래프입니다. 자, 이때는 다 무슨 값만 존재하냐? 다 극소값만 존재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언제 때냐? 근이 3개 생길 때. 3번. 이때가 제일 재밌죠? 알파, 베타, 감마. 감소, 증가, 감소, 증가. 3번 그래프. 여러분이 잘 아는 감소하다. 알파까지 감소하다가, 베타까지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이게 알파, 이게 베타, 이게 감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극소 두 개다. 그때가 처음 나와요. 그때가. 다 극소만 나와요. 극소, 유일하게 그때. 3번일 때만 그때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번일 때, 요 위에서 근 생길 때. 접할 때. 알파에서 중근을 갖고, 베타에서 근을 갖고. 감소했다가 0 됐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합니다. 감소했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잠깐 0이 돼요. 다시 감소합니다. 그다가 증가합니다. 요게 알파일 때. 요때가 베타일 때. 얘도 이제 극소만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요 위에 있을 때 X축이. 그러니까 X축이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실근이 1개. 요때는 실근 1개, 중근 1개. 서로 다른, 그 다음 이때는 실근 3개, 서로 다른 실근 3개. 이때는 실근 1개, 중근 1개. 이때 실근 1개. 감소하다가 알파에서 증가를 받습니다. 감소하다가 0 안 돼요. 알파에서 증가. 그래서 언제가 그때가 나오냐? 언제 때가 이렇게 나온다? 도함수가 실근을 몇 개 가질 때만 그때가 나오냐면 3개 가질 때. 그럼 반대가 된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극소는 언제만 가지겠어? 극소는 언제만 반대가 된다고 하면 극소는 언제만 가진가? 그래도 몇 개가 되는 거야? 도함수의 실근이 몇 개일 때? 3개일 때. 그래서 593번이 큰 문제예요. 다차함수가 극소값을 갖는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데 그 얘기는 도함수의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때는 뭐 식은 2개, 서로 다른 식은 2개, 서로 다른 식은 3개, 서로 다른 식은 2개, 서로 다른 식은 1개, 서로 1개. 중근이니까. 같은 건 2개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요 593번 문제는 도함수의 시근이 서로 다른 시근이 3개가 나오도록 A 값을 찾아라. 그 얘기. 재밌죠? 극대 나올 때 하나밖에 없어요. 다 극수예요. 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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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 유일하게 나옵니다. 다 그려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0될 때가 있잖아. 얘도 0될 때가 있겠지. 이때 기울기 0이거든요. 이런 기울기 0되는 것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뭐 미분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 나올 때 다른 데가 있는데 그때 뭐 이런 거 가지고 물어봅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 아래 바뀌는 거 도 반대일 때 다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10개 또 그려줬죠? 가스함수 10개. 자, 그러면 이제 593번 풀면 오늘 수업을 마치면 되겠죠? 집으로 이제 컴백홈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다 풀었죠, 이제? 그러니까 593번 얘기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도함수를 구해서 f'x를 구한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시그널이 3개가 나와야 돼. 오 마이 갓. 12x의 제곱 플러스 4ax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식은 3개가 나오면 뭐를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 근데 식은 3개가 되는데 이제 3차 식이니까 식은 3개 가지려고 그러면 그 인수분해가 돼야 되거든. 아직 그 활용까지 안 배웠기 때문에 인수분해 풀이법으로 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럼 이제 마사로 묶어요. 마사 x로 묶어요. 그러면은 얘가 x제곱 나오겠고 얘가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여기 이제 식은 3개를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x가 0을 그는 가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몇 개 가지면 되냐면 몇 개 가지면 되죠? 다현아? 2차 방정식 몇 개 가지면 되죠? 3개 가져야 되는데 하나 가졌잖아. 몇 개 가지면 되겠네요. 2개.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되죠? 0보다 크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여기서 x 0보다 잘 되니까 해서 근 2개 가지면 되거든요. 2개. 판별식 0보다 커지를 연결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 왜냐면 여기서 0을 근으로 가지면 중근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니까 식은 3개가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거 쓰는 거 좋아. 그래서 판별 쓸 거라고. 마3의 제곱 빼기 a 4ac니까 4ac.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거 써야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0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안 돼.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돼. 왜냐면 판별식 0보다 크다를 0을 근으로 가져버리면 중근이 돼. 그러니까 앞에 0은 근을 가졌잖아. 0 근으로 가지면 안 돼. 0은 근이 아닌 거 2개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일 때 성립하면 안 돼. 그럼 0을 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0 대입하게 되면 0 빼기 0 마이너스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a는 0이 아니다. 여기서 혹시 a가 0이 되는 게 나왔으면 빼줘야 돼. 엄마한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게 고1 때 그 3차 방정식이 근 3개까지 조건이었어. 그 고차 방정식 때 배웠는데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아마. 기억나냐? 나? 안 나죠? 고1 때 그 고차 방정식 근 3개 가지는 거. 우리 수빈이 기억 좀 나냐? 그 고1 때 아마 그 고차 방정식 펼쳐서 보시면요 이게 그대로 있어요. 뭐 기억 안 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봐봐. 9 플러스 4a가 0보다 크잖아. 9 플러스 4a가 0보다 커지면서 a는 0이 아닌 거를 찾아야 돼. 그럼 1차 방정식이니까 4a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a는 4분의 마이너스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4분의 마이너스 9보다 큰 부분을 따지면 되는데 거기서 0은 빠져요. 0은 하나 빠져. 날라. 이 두 부분으로 나눠줘. 이해됐어? 0은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답은?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a는 크고 0보다 작고 또는 0보다 a는 커야 됩니다. 이 두 분 나누죠. 0 빠져.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뭐야? 마이너스 2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2 들어가죠?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는 5번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 나머지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자, 요런 문제예요. 그래서 다차함수의 극대값 아니라 극소값 아니라는 문제는 잘 출제되진 않아요. 나오면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595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다음 시간에 풀겠지만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숙제로 여기 주말에 조금 풀어오시고요. 다시 한번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집에서 다. 그러니까 양수 그려줬죠? 음수 다 그려보세요. 3차함수도 양수 그려줬고 4차함수 양수 그려줬고 음수는 여러분들 디폴트로 그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로.